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 나라 밖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한 이탈리아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봉쇄 지역으로 지정된 북부 밀라노 도심은 한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Non ho paura perché credo di essere sana, quindi voglio dire. Però certo, anche solo a prendere un'influenza mi seccherebbe stare 14 giorni. 이탈리아 당국이 지역 봉쇄와 관광지 폐쇄 등 고강도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확진자는 1,797명이나 늘어 이제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도 46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내놓은 정부의 극약 처방에 사회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교도소 수감자의 면회를 금지하자 전국 27개 교도소에서 이에 반발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교도소 내부 집기를 태우거나 죄수들이 탈옥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기야 재소자들의 가족들까지 나서 정부 지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Visto che c'è stata una sorta di rivolta, quella che stanno facendo ormai in quasi tutti i carceri d'Italia, perché il rischio di contagio del coronavirus qui è al 1000 per 1000. 여기에 봉쇄된 북부 지역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향하면서 북부와 남부 지역 간 갈등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탈리아만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물론 미국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비상이 걸리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통제 불가능한 전염병 단계인 팬데믹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자 각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인파가 밀집하는 문화 스포츠 행사부터 관객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당국은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일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잠정 폐관했다 재개장한 루브르 박물관도 관람객 숫자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스페인에서도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마드리드는 200곳이 넘는 노인 돌봄 센터를 한 달간 폐쇄하기로 했고, 바스크 지역은 오는 23일까지 주도 비토리아 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Pero hasta ahora se está consiguiendo trabajar correctamente. Yo creo que en el resto de España la percepción es muy diferente a la de estas dos zonas que les comentaba. 미국 내 확산세도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주에선 3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항만청장까지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미국 대형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는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해 승객들을 차례로 하선시킬 예정입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면서 당초 팬데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WHO도 팬데믹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 심상치 않은데요. 이제는 해외 체류 중 감염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외 유입 차단 방안의 하나로 이탈리아 5개 주에 여행 자제 경보를 내리고 입국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24살 남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탈리아와 체코 등을 3주간 여행했는데 귀국 이틀 만에 발열과 인후통을 호소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건 벌써 5명째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은평구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등을 방문한 33살 남성이 확진됐고 동대문구에서도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남성이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패션 행사에 참석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루에 50명 미만의 입국자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도 보고 또 외교부는 이탈리아 피에몬테와 마르케주를 새로 포함해 모두 5개 주에 여행 자제 경보를 내렸는데
아직 이탈리아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와 이탈리아발 승객에 대한 입국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일본의 입국 제한 강화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은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밝히며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最終的に政治的な判断を行うと。これはもちろん私だけの判断ではなくて外務省等ともですね相談をした上において判断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아베 총리는 7천 명이 넘는 한국의 확진자 수를 고려했다고도 덧붙이며 자신의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걸 강조했지만 일각에선 우익 세력의 요구에 따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최근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주장해온 우익 인사와 만났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도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15일 이내 체제일 경우 허용하던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사업이나 친족 방문 목적이면 비자 면제를 계속 인정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일본인 응답자의 45%가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할 것으로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NHK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40%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 직원과 가족 등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 집단 감염 사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입니다. 그제 50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만인 어제 최소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거주지는 서울 구로구에 7명, 양천구 2명, 노원과 은평구가 각 1명이고 인천 11명, 경기 안양 4명, 광명 2명 등입니다. 서울 은평구 확진자는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건물 전체를 폐쇄 조치하고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오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콜센터 직원 207명 중 여전히 130여 명 정도가 검사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져 확진자 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충북 괴산 오가리에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터져나오면서 잠시 감소세에 접어든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뒤늦게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교인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신천지 법인 현장 조사를 나섰던 서울시는 신천지의 말 바꾸기에 허탕을 쳤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통증센터가 폐쇄된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이 병원 지하 2층 통증센터 직원 36살 A씨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였던 A씨는 최초 조사에서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어제까지 버젓이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문성병원에서도 첫 확진자였던 주차관리 직원이 감염 경로를 묻는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광주에선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직장으로 출근한 신천지 교인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법인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시는 또다시 회원 명부나 재산 목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등기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지금 서류나 대장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기능을 제대로 한 것인지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 사무실이 폐쇄돼 있어 미처 의무 비치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등기부상 주소인 강남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비어 있었고 지난 6일엔 신천지가 밝힌 용산구도 찾아갔지만 신축 중인 연립주택이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한마음 아파트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아닌 입주민 38명은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다만 신천지 교인 48명은 음성 판정에도 자가격리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오부제 첫날, 몰려드는 손님의 약국마다 일손이 크게 달렸습니다. 주점에서 나던 신분증 검사를 약국에서 일일이 하고 전산 시스템에 주민번호까지 입력한 뒤 마스크를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 중심가 약국에 온 시민들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스크 배송 시간이 약국마다 달라 제가 일하는 동안 시민 수십 명이 약국에 마스크가 언제 오는지를 물었습니다. 마스크가 도착하자 5개씩 포장된 마스크를 2장씩 다시 포장해야 합니다. 대형 마스크 200장, 소형 마스크 50장이 와야 하는데 수량이 거꾸로 와 마스크 판매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볼 일이 있어도 약국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상호명수 갔다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고. 갔다 오시면 갔다 오는 도중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죠. 오부제가 시행됐지만 약국 밖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공급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고 또 이게 2장씩은 주는데 이게 마음이 또 급해지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마스크 구매 손님이 몰리자 약국 본연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마스크 사신 분하고 그다음에 조제 손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약을 사신 분들하고 같이 혼합이 되니까 한꺼번에 몰리게 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약사와 전산입력원, 기자 3사람이 점심도 거른 채 쉴 새 없이 일했는데도 업무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웠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일일이 구매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데다 조제 업무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적 마스크의 중복 구매가 제한된 첫날, 일선 약국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자가 방역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손소독제는 피부 건조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민지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손소독제는 자가 방역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는 물론이고 아파트 승강기에도 손소독제가 비치되는 등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손소독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제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양손은 특이 일수입니다. 좀 손등 같은 것도 자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손세정제를 많이 안 쓸 수도 없고 이렇게 문고리 잡을 때나 뭐 할 때마다 쓰니까 좀.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지질을 녹여서 우리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의 제일 바깥쪽 층에 있는 피부 각질층도 단백질과 지질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을 막으려면 로션 등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줘야 합니다. 마스크는 귀에 상처를 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귀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신축이 좋은 이게 편하겠다 싶어서 마스크를 벗고 이거를 유튜브 등에는 마스크가 피부에 닿지 않게 하는 꿀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앞서 2위를 기록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이 유권자들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지지율을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지사는 13.4%를 얻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의 지지도는 한 달 전보다 7.4%포인트 급등하며
13%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지사가 신천지와 전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일을 속전속결로 잘 했거든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던 정부의 대응과 대비되는 효과 때문에 더 이재명 지사를 호응하게 되는 거죠. 대구로 내려가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반등한 가운데 국민의당 지지율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4.7%를 기록하며 정의당을 바짝 추격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배출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보수통합을 이끈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곧바로 철회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뜻에 따라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례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보수통합을 주도한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공모 마감일인 어제 오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혁신 과제들도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외에서 이런 건 할 수 없으니 원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권유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공모를 신청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진 철회했습니다. 철회 입장문에서 정권 심판에 대의에 누가 되고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태극기 부대 참여가 가시화되는 등 중도 보수 표심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온 유영하 변호사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이미 신청했습니다.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던 그런 대통령이니까 상의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에 본격적인 후보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은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에 집중할 것이며 비례대표 공천 신청 여부는 오는 13일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또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지켜본 뒤 커다란 만족을 표하며 포병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하늘 높이 무언가 솟아오르는데요. 최종 목적지가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 발사체에서 로켓이 솟아오릅니다. 지난 6일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수송물자를 공급하려고 발사한 드래곤 캡슐인데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살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보내는 이른바 우주 택배인 셈이죠. 여기엔 우주 비행사에게 필요한 음식과 세면 도구, 그리고 실험용 재료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주로 보내지는 택배,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보실 영상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인데요. 도로 한복판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4일 오후 미국 뉴욕의 한 도로. 넘어진 학생을 향해 학생들이 발길질을 합니다. 이어 수많은 학생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뤄지는데요. 한동안 폭행이 이뤄진 뒤 가해 학생들이 재빨리 달아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피해 학생의 신발을 빼앗아 도망치는데요. 경찰은 시민이 찍은 이 영상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을 다 찾는다면 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유럽권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바티칸에선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행사를 다르게 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
광장 한가운데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3종 기도와 훈화를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했는데요. 평소대로라면 교황이 집무실 창문을 열고 강론을 진행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촬영으로 대체한 겁니다. 인터넷 생중계 방식으로 주일 3종 기도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수요일에 있을 행사에는 신자들의 참석 없이 인터넷 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하루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네요. 우산 챙기세요.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서는 1에서 5cm의 눈으로 오겠고 영동에서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영남, 제주에서는 5에서 10mm, 그 외 전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부드러운데요. 낮엔 고온 현상이 꺾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 8도로 어제보다 약 10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체감 추위는 영하 5도 선을 가리키겠습니다. 기온도 오락가락하고 일교차도 큽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비가 오지만 오늘도 서쪽 지역은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합니다.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 가운데 경기와 충남, 전북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세종, 충남은 종일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아침부터,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7도, 청주 7.9도, 전주 7.6도, 대구는 9.3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8도, 강릉 10도, 전주 8도, 대구와 창원 1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서 비는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